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과외를 좀 10여 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과외를 문의 들어온 학생들 대부분이 일단은 학원에 좀 적응을 못한 친구들 갔는데 못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못 쫓아가니까 숙제하기도 싫어지고 뭘 모르니까 잘. 근데 그런 친구들을 조금 가르치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해서 학원을 좀 차리고 싶다. 근데 저도 만약에 학원을 차리면 이거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숙제를 뭐 할 맛 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뭘 좀 알아야 문제가 풀려야지만 숙제를 좀 하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춘 스타일의 학원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엠베스트 프랜차이즈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좀 하위권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도 그 아이들도 이제 다 교재가 이제 자기 레벨에 맞춘 교재니까 막 어려워서 막 못 풀어서 막 10문제 중에 막 9개 틀리고 8개 틀리고 이러는 경우가 아니라 그래도 5개 이상 맞고 하다 보니까 중하위권 애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제 90점 이상대를 이제 맞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 원은도 있는데요. 혼낼 때는 딱 하나예요. 그냥 잘 모르는데 안다고 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된다. 이걸 저번에 안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똑같은 문제가 이제 똑같이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못 맞추고 그랬을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엄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은 뭐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등원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이가 딱 오면 그때부터 이제 딱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초중등은 보통 일주일에 1시간씩 5번을 나오는 5시간 커리큘럼인데 요일도 꼭 일주일에 5번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 이제 3회 정도로 일주일에 5시간을 이렇게 원하는 요일에 분배하시라고 해요. 조금 다른 학원과 같이 병행해서 스케줄 맞추기에는 좀 용이하다. 이제 어떻게 이제 가르치시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 수업을 이렇게 쭉쭉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보면은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기초가 부족하다 이 얘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행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학원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선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4학년 걸 풀고 있다, 뭐 5학년 거 풀고 있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물론 그 선행을 1학년, 2학년 더 높게 나가서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돼서 고등학교 때까지 좀 더 밑거름이 됐다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현저히 더 많았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좀 단단하게 하고 간다. 지금 배우고 있는 데에서 중점을 확실히 단단하게 짚고 그 다음을 넘어가는 케이스지, 만약에 이제 저희 학원을 문의를 주셨는데 빨리 해서 선행을 해서 이렇게 막 이제 뭐 3학년이 5학년 것도 풀고 중학교 것도 풀고 싶다 하면은 그런 스타일에 조금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선행을 1학년, 2학년도 해봤고 했는데 10명에 한 7, 8명은 많이 까먹고요. 오히려 점수가 높은 건 정말 많이 보지 못했고, 오히려 응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보다는 분명히 수학 진도가 학원이 더 빨라요. 근데 빨라도 2-3단원 정도 더 빠르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1단원을 배우고 있을 시기란 말이죠. 숙제를 저는 계속 1단원을 내줘요. 반별로 단원 평가를 봐요. 이제 그 단원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성적을 맞아서 어깨가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단원 평가를 뭐 중학교로 따지면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단원 평가 본다고 하셨니? 언제 본다고 하셨니?를 물어보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물어봐요. 뭐 혹시 공지 나온 거 있습니까? 물어봐서 그 시험에서 꼭 좋은 점수가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수업은 이제 3단원, 4단원, 5단원 나가고 있겠지만 숙제는 계속 1단원을 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복습을 계속 시켜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냥 뭐 했던 걸 계속 뭘 또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저희 학원이랑 색깔이 안 맞는 건데, 저는 그게 초등학교 저희 학원 애들이 6학년 넘어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에서 잘 보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맞다 그르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선행보다는 오히려 현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일단 현행을 굉장히 단단하고 좀 굳건히 가져가는 게 그런 생각입니다. 고등부는 휴원율이 좀 많이 적어요. 보통 그래도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룰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엄할 때는 엄하고, 근데 평상시 수업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유쾌하고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상에 제 원장 소개글에도 항상
썼던 얘기인데, 아이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저는 최소한 한 번 수업에 최소한 한 번씩은 사소한 점이라도 좀 칭찬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점수가 1점이 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하위권이면 하위권대로, 상위권이면 상위권대로,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또 제 꾸짖을 때는 꾸짖고, 대신에 분위기는 최대한 유쾌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다른 친구들을 좀 데려오고, 그렇게 이제 조금 원생이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제가 수학을 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쉽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사소한 예를 들더라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먼저 결제부터 하지 마시고 시범 수업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요. 저 이렇게 등록하지 마시고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아이가 괜찮으면 그때 등록하시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10명이 그렇게 해서 제 수업을 한번 시범 수업을 들어보면 한 9명은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도 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니는 고등학교에 대한 내신에 대한 정보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수업을 찍어요. 근데 찍는 이유는 하나인데, 복습용이에요, 복습용.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저한테 오늘 배운 문제를 집에 가서 이제 꼭 다시 풀어봐서 오답노트 쓰는 그런 숙제를 꼭 내주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좀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까먹는 경우가 좀 많대요. 그래서 그럼 그걸 좀 보완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제 수업 영상을 다 찍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 그거를 좀 보고 좀 기억을 다시 조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고, 저는 새로 들어온 학생이 있으면은 일단은 저희 학원 진도에 맞을 때까지는 그 친구를 좀 개별적으로 불러요. 그 친구랑 시간을 맞춰서 이제 제 수업 스타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 맞았을 때 이제 실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막 이렇게 적응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뭐 이런 케이스는 아예 제로입니다.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스타집에 가면 느끼하지 말라고 피클을 다 주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 영어는 파스타집인데 피클을 안 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인데, 피클이랑 파스타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뭐 파스타 본연의 맛을 뭐 잘 못 느낀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저희 주임 선생님 영어를 이끄시는 스타일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파스타집에서 다 피클 주듯이 이렇게 안 해요. 저희는 피클을 안 줘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면, 고등학교 영어는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지문을 범위로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막 이제 해석도 하고 뭐 문법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대부분 학원이 하는 게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 상에서 막 뽑아서 변형 문제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풀어요. 그 지문의 변형 문제를. 저희는 그거 안 해요. 그거를 저는 피클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고등부 런칭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도 처음에 의아해한 게 그거였어요. 왜 저희 변형 문제를 안 주냐, 이만큼씩 해서 이제 많이들 막 풀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변형 문제를 안 풀었어요. 변형 문제 이런 거를 안 풀어도 진짜 되는 거냐, 그래서 그분이 워낙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맡기고 해봤어요. 근데 첫 학년이 지금 고3인 아이들 학년인데 다 2등급씩은 다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5등급 뭐 4등급 이런 데서 시작해서 지금은 2등급 1등급 지금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다 하고 있고, 근데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숙제도 저희 영어 수업은 숙제를 안 하면 그 본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 선생님도 이제 저랑 좀 색깔이 비슷해서 엄할 때는 엄하신 편이고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3-4주?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너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원 수학으로 대부분 이렇게 오는데, 영어 학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만약에 뭐 안 다니고 있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거나 하면은 마찬가지로 영어 선생님이 시범 수업을 들어봐라, 이제 들어와도 되는데, 이렇게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와중에 들어오는 거는 영어 선생님이 기존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갈 거고, 새로 들어온 아이한테도 그런 영어 선생님과의 적응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그 학생한테도 무의미하다 싶으셔갖고, 뭐 원생이 더 들어오면 좋은 입장이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려고 해요. 왜냐면 수업적인 퀄리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당장 뭐 학원 매출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 수업하면 내신 성적이 이렇게 빵 하고 오를 겁니다 라는 얘기는 저한테 못한대요. 근데 영어가 늘게끔은 할 수 있다. 예. 여기 저희가 지금 고등부 영어는 모든 학교를 지금 받고 있는지는 않아요. 고잔고
문일여고, 노년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영어 수업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업하는데도 아이들 입에서 그런 퀄리티 자체가 좀 다르고 영어가 진짜 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아무리 긴 문장도 문장 구조 이제 이런 연습하면서 많이 늘었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내신 성적도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인 영어에 대한 실력을 늘린다에 좀 가장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채용하거나 뭐 이렇게 면접을 봐서 이제 채용하려고 할 때 그 선생님들한테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누구야? 뭐 오늘은 뭐 머리를 잘랐네. 뭐 오늘 옷이 예쁘다. 쉽게 얘기하면은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물론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되고 지식도 뛰어나셔야 되고 하지만 초중부는 선생님이 굉장히 다정하시고 조금 많이 똑같은 문제를 틀리고 막 많이 틀리고 하더라도 막 답답해 한다거나 뭐 좀 얼굴이 찡그린다거나 뭐 한숨 쉰다거나 이런 그런 성향을 지니신 분은 저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리닉실에서 하면서 선생님이랑 아이랑 무슨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웃음소리가 나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는 건 분명히 알려줘야죠. 당연히 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들어가서 1번은 이렇게 하는 거고 2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끝, 이거보다 오늘은 뭐 했고 어땠고 너 저번보다 좀 늘었다, 뭐 이 부분은 좀 좋아졌다, 근데 이거는 저번에 했었던 건데 아쉽다, 관심을 내가 좀 더 받고 있구나, 좀 원장 선생님이나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나한테 좀 더 관심이 좀 있구나,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구나, 꾸짖을 땐 또 꾸짖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원생들 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실해졌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데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지금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운도 좋았고 좀 저랑 또 좀 잘 케미도 맞은 것 같고, 저는 그냥 제가 아이들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해서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해 줬었는데 또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학원에 좀 일찍 나와서 수업 준비를 좀 제가 열심히 해서 아이들한테 좀 열정적으로 알려주고 하는 것만 제가 한다면, 막 뭐 이렇게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제가 막 발벗고 막 어디 가서 막 홍보 활동을 하고 이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걸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런 좀 신념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야지만 스스로도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그 부분이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